다음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없이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래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로 ABCD로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면 처음 입력값에 5를 넣으면 초기값 0에 5를 더해 5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입력값 6을 넣으면 5로 변한 값에 6을 더해 11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예문과 같이 함수를 각각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add1과 add2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유지하면서 저장하기 위한 전역 변수 b1과 b2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장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진다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클래스를 사용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함수 2개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캘큘레이터 클래스로 만들어진 cal1, cal2라는 별개의 변수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결과값 역시 다른 변수의 결과값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결과값을 유지합니다.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클래스란 똑같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틀과도 같은 것이고 객체란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뜻합니다.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객체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문에서 초콜릿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실행문이 패스이기 때문에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초콜릿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은 A와 B에 해당하는데 구조는 클래스명과 괄호를 붙이면 됩니다. 한 개의 클래스는 무수히 많은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F를 지정하고 클래스 내부에 ABCD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앞으로 클래스 내부의 함수는 메서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함수지만 클래스 내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ABCD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셀프, x, y의 3개의 입력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함수와는 달리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셀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CD라는 메서드는 셀프, x, y라는 총 3개의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a.abcd 5,8처럼
두 개의 값만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abcd 5,8처럼 호출을 하면 abcd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셀프에는 abcd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 a가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파이썬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명은 관례적으로 셀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셀프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린트 a.x를 실행하고 프린트 a.y를 다시 실행해 보아도 비객체에 영향받지 않고 원래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각 객체는 독립적인 값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d 함수를 이용하면 객체의 주소를 보면 객체의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 A 객체의 주소값과 B 객체의 주소값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곳에 그 값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칙 연산의 기능을 클래스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mul, sub, div라는 메서드가 클래스 안에 추가되었습니다.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문의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self.x와 self.y와 같은 구조를 지키는 게 일반 함수와 다른 점입니다. self.x에 x를 대입하고 self.y에 y를 대입합니다. 다시 result는 self.x 더하기 self.y로 지정하고 result를 리턴합니다. 나머지도 각 함수 이름에 맞게 곱하기, 빼기, 나누기로 self.x와 self.y를 지정하고 result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F에 A와 B 객체를 각각 생성합니다. A 객체의 self.x는 5, self.y는 8이 되고 B 객체의 self.x는 6, self.y는 9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 A와 B의 각각의 함수의 기능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F 클래스의 A 인스턴스에 ABCD 메서드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add 메서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ABCD 메서드를 수행해야 객체 A의 객체 변수 X와 Y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체에 초기값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ABCD 같은 메서드를 호출하여 초기값을 설정하기보다는 생성자를 구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생성자란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파이썬 메서드명으로 init을 사용하면 이 메서드는 생성자가 됩니다. init 메서드의 앞뒤로는 언더스코어 2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생성자인 init 메서드를 보면 앞서의 ABCD 메서드와 이름만 다르고 모든 게 동일합니다. 단, 메서드 이름을 init으로 했기 때문에 생성자로 인식되어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init 메서드가 호출되면 ABCD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x와 y라는 객체 변수가 생성되는데 주의할 점은 A 객체의 클래스 F에 인수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이란 물려받다 라는 뜻으로 재산을 상속받다 라고 할 때의 상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클래스도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다른 클래스의 기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F 클래스에 추가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F 클래스를 상속하는 M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명 뒤 괄호 안에 상속할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M 클래스는 F 클래스를 상속했으므로 F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상속받은 F 클래스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와 9를 넣었을 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모두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목적인 A의 비승을 계산해주는 M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 문장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두 수의 거듭 제곱을 구할 수 있는 SQU 메서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QU 메서드를 수행해 보면 M 클래스로 만들어진 A 객체에 5와 9라는 값을 지정한 후 SQU 메서드를 호출하면 5의 구승을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M 클래스처럼 기존 클래스는 그대로 놔두고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엔 F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F 클래스의 객체 A에 4와 0이라는 값을 세팅하고 div 메서드를 호출하면 4를 0으로 나누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나눌 때 오류가 아닌 0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 클래스를 상속하는 S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누는 값이 0인 경우 0을 리턴하도록 문장을 수정합니다. 클래스는 F 클래스에 있는 div라는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대신 오버라이딩한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S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div 메서드는 나누는 값이 0인 경우에는 0을 리턴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F 클래스와 달리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0을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 변수는 다른 객체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값을 유지한다는 점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변수와는 성격이 다른 클래스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 클래스에 선언된 네임이 바로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안에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에 변수를 선언하여 생성합니다. 이제 G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예문과 같이 클래스 명점 클래스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G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도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G 클래스의 네임을 다음과 같이 크리스티나라는 문자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변수의 값을 변경했더니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객체들의 네임 값들도 모두 함께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모든 객체에 공유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d 함수를 이용하면 클래스 변수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d 값이 모두 같으므로 g.name, a.name, b.name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